저는 박지훈입니다. 29살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대기업 후계자죠. 아버지 박성호 회장님은 원칙주의자이시고 저에게도 늘 완벽함을 요구하셨어요. 그런 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건 서연이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최서연 27살.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화려한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진솔함이 좋았어요. 작은 음식점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도우는 모습,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엄마 만나는 거 괜찮겠지?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상견례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께서도 처음엔 못마땅해 하시다가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셨죠.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일찍 나가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와 계모 지영 이모님도 함께 오셨죠. 계모는 늘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저에 대한 애정보다는 다른 계산이 앞서는 것 같아 편하지는 않았어요. 서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제가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어머니 윤미정 사장님도 함께 오셨는데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옷차림이셨죠.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윤미정 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이 굳어버리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미정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냉정하고 단호하신 분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당신이 여기 왜? 윤미정 사장님이 의자를 팍 차고 일어나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서연이도 당황해서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미정 사장님은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쫓아갔고 저도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윤미정 사장님이 벽에 기대어 서 계셨는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간절히 물었지만 윤미정 사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와 서연이 어머니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식당으로 돌아가니 아버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계셨어요. 평소 고든 자세를 유지하시던 분이 이렇게 힘없어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계모 지영 이모님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네가 모르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이라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건지. 서연이는 밖에서 어머니를 달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집에 가자, 지훈아.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평생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더 당황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서연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하나 왔죠. 지훈아, 미안해. 시간이 필요해.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서재로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깨가 많이 축 처져 보이셨어요. 아버지, 어제 그분을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지훈아, 어른들의 일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와의 사랑이 어른들의 과거 때문에 흔들려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아버지,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상관없다고? 지훈아,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아버지와 윤미정 사장님 사이에 단순한 인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서연이는 며칠째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음식점에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답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져 가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아,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하지만 어떤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연이와 만난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연이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훈아, 우리 엄마가 내 아버지를 안다는 거 맞아?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30년 전에 연인 사이였대.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의 첫사랑이 서연이 어머니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서연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1995년 아버지와 윤미정 사장님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결국 아버지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일까요? 평생 원칙을 중시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데.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아버지, 윤미정 사장님과 어떤 사이셨어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훈아, 그 시절 이야기는 복잡하다. 복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정이는 내 첫사랑이었다. 젊은 시절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야.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미정이 집은 가난했고 우리 집은 그때부터 사업을 키우고 있을 때였지.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다른 집안과의 혼인을 원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장혜성 회장과의 연결고리였답니다. 장혜성? 그분이 누구시죠? 지금은 대성건설 회장이야. 그때는 그의 아버지가 건설업계의 큰손이었고 우리 집안과 사업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 저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업과 사랑이 얽힌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미정이를 포기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포기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결혼을 거부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변명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윤미정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음식점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지만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혼자서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 제가 부르자 윤미정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지훈이. 왜 여기에? 사장님, 제가 들어도 될까요? 아버지와의 과거 이야기를.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의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 들어봐라.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윤미정 사장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고 해요. 결혼 약속도 했었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어졌어. 그리고 며칠 뒤에 신문에서 봤지.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기사를.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생생한 것 같았어요. 사장님, 혹시 그때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오해? 지훈아, 결혼식 사진까지 신문에 났는데 무슨 오해가 있겠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단순한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하루아침에 풀릴 리 없다는 걸. 그래서 서연이와 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라기보다는. 복잡해, 지훈아. 네가 나쁜 아이는 아니야. 하지만 내 아버지의 아들이잖니.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시선이라니. 그날 저녁 서연이와 통화했어요. 서연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 지훈아,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서연이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사랑 하나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때 계모 지영 이모님이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지훈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지훈아, 그 여자와는 정말 안 돼. 네가 모르는 복잡한 사정이 너무 많아. 무슨 사정이요? 내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지영 이모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서연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이 없다고? 지훈아,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부모 세대의 문제를 저희가 짊어져야 하는 건지. 사랑에는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윤미정 사장님의 과거, 그리고 서연이와 제 미래.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새벽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과 윤미정 사장님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분명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회사와 대성건설 사이에 대형 프로젝트 입찰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성건설 회장이 바로 장혜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버지, 장혜성 회장님과 지금도 경쟁 관계세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물었을 때 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업은 사업이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야.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전 그 일과 관련된 무언가가 회사에 나가서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장혜성 회장이 최근 여러 언론사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훈, 요즘 회장님이 많이 예민해지셨어. 조심해서 행동해. 비서실장이 조용히 귀띔해 주셨어요. 저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계모 지영 이모님이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어. 전화를 끊으시고는 저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그 여자와는 정리해야겠어. 무슨 일이세요? 장혜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내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지영 이모님이 설명해 주신 바로는 장혜성 회장이 과거 일을 들춰내면서 아버지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윤미정 사장님 딸과 만나는 일까지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와 서연이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 지훈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니? 지영 이모님이 화를 내셨어요. 평소에 차분하신 분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이 버린 여자딸과 우리 아들이 사귀는 일 말이야. 이제 정말 정리해야겠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보셨어요. 지영아, 말이 너무 심하다. 심해? 지금 장혜성이 이 일을 빌미로 우리 회사를 흔들고 있는데 저는 점점 상황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부모 세대의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경쟁과도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서연이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훈아, 우리 음식점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괴롭혀. 저는 바로 달려갔어요. 음식점 앞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고 윤미정 사장님은 안에서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을 때 그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아, 박지훈 씨시군요. 저희는 기자들입니다. 회장님 아버지와 이분의 과거 관계에 대해 취재 중이에요. 기자들이라니. 이제 언론까지 나섰구나 싶었어요. 분명 장혜성 회장의 사주를 받은 것 같았어요. 취재할 게 뭐 있다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30년 전 삼각관계, 지금도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특히 그 아들과 딸이 연애한다니. 기자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 가세요. 여기서 취재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윤미정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만하세요. 3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당시 박 회장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관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못 만난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가 들춰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서요. 그럼 지금 아드님과 따님의 교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리될 일이에요.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이도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윤미정 사장님과 서연이와 함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장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야. 너희가 만날수록 과거 상처가 더 아파져.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때문에 너희 아버지도 힘들어 하시고, 우리 엄마도 아파하시고.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와 지영 이모님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제 정말 장혜성과 정면 승부를 해야겠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괜히 일을 키우지 마요. 그냥 지훈이가 그 여자와 헤어지면 되잖아요. 지영아, 그건 아이들 문제야. 장혜성과 내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존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장혜성 회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 사람도 미정이를 사랑했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각관계였다는 건가요? 30년 전에 우리 셋 다 미정이를 놓고 경쟁했어. 하지만 미정이는 나를 선택했지. 그게 혜성이에게는 큰 상처였나 봐.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집안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장혜성 회장과의 삼각관계까지 있었다니. 그럼 장혜성 회장이 지금 복수하려는 건가요? 복수라기보다는 옛날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장혜성 회장이 아버지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의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 계약이 취소되고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임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연일 회의에 매달리셨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영 이모님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이모님, 서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 여자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데? 지영 이모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 차분하신 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니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와 만났어요. 서연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지훈아, 미안해. 내 때문에 내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아. 하지만 현실은 달라. 우리가 만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져. 서연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는 더욱 절박해졌어요. 서연이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줘.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어요. 준비한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했어요.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라서 더 확실히 하고 싶어.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서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모두 반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서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지훈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우리 엄마가 진짜로 동의하실 때까지 기다려줘.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윤미정 사장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지훈아,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훈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버지도 젊었을 때 미정 사장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제가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날 밤 지영 이모님이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지훈아,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네, 결심했어요. 그럼 내가 모르는 진실을 알려줘야겠구나. 지영 이모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가 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지훈아, 그 여자 출생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내 아버지와 그 여자가 헤어진 시점하고 그 여자가 임신한 시점이 애매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대한 비밀을 들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 여자가 내 아버지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연이가 제 이복 누나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모님, 확실한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남매가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저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신뢰하는 형 친구에게 털어놨어요. 지훈아, 그럼 확인해 봐야지. 추측만으로는 안 되잖아. 어떻게 확인해? DNA 검사나 출생 기록 같은 걸로. 하지만 그런 조사를 하려면 윤미정 사장님과 서연이에게 이 의혹을 털어놔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며칠 뒤 윤미정 사장님의 오래된 친구라는 분이 음식점에 찾아왔어요. 저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미정아, 그의 아버지 일로 아직도 고생하니? 언니, 그런 얘기하지 마. 미정아, 너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니?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미정 사장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미정아, 이제는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그 친구분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윤미정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정말 박성호 씨가 맞는 거야? 저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서연이가 제 이복 누나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윤미정 사장님이 벌벌 떨기 시작하셨어요.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가 듣고 있잖아. 하지만 그 친구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미정아, 30년 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대화에 머물러 있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제 이복 누나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온갖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서연이가 진짜 제 이복 누나라면 우리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미정 사장님과 헤어지실 때 다른 일은 없었어요? 다른 일이라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요즘 이상하구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의혹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그날 서연이와 만났을 때 서연이도 뭔가 이상했어요. 지훈아, 어제 엄마가 이상하셨어. 친구분이 다녀가신 후로 계속 울고 계시더라. 무슨 일이었을까? 모르겠어. 엄마가 말씀 안 해주시네. 서연이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혹시 내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 있어? 서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 응. 엄마가 말씀 안 해주셔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윤미정 사장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우리 사랑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며칠 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윤미정 사장님의 그 친구분이 다시 음식점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인 것 같았거든요. 30년 전에 미정이와 내 아버지 그리고 장혜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대략적으로는 들었어요. 삼각관계였다고. 삼각관계는 맞지만 진실은 달라.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진심으로 미정이를 사랑했어. 결혼 약속도 했었고 미정이도 그걸 믿고 있었지. 그럼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장혜성이 조작했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작이라니요? 장혜성이 미정이를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내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장혜성이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미정 사장님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미정이는 임신 중이었거든. 임신이요? 응. 서연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서연이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네요. 그런데 미정이는 내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어. 그래서 장혜성의 구애를 받아들인 척했지. 받아들인 척이요? 미정이는 복수하려고 했거든. 내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려고.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럼 결국 모든 게 장혜성의 조작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그분이 더욱 심각해지셨어요. 미정이가 장혜성과 가까워진 건 서연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어. 순간 제가 이해했어요. 그럼 서연이 진짜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지훈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제 이복 누나라는 게 사실이었구나. 그럼 저희는 남매지. 피가 섞인.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 누나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미정이는 이 사실을 서연이에게 말하지 않았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아버지는 아세요? 내 아버지도 모를 거야. 미정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윤미정 사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훈아, 무슨 일이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 윤미정 사장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사장님, 서연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윤미정 사장님이 벌벌 떨기 시작하셨어요. 지훈아, 제 아버지죠?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사장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말하겠니?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게 오해였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윤미정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사장님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그럼 서연이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어. 그때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저희 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야? 저는 서연이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아, 앉아. 윤미정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 왜 그래? 서연아,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줄 게 있어. 서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아버지는 박성호야.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훈이와 나는 남매야.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서연이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둘 다 몰랐던 일인걸.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인에서 남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아버지 딸이에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30년 전에 미정 사장님이 임신하셨을 때 그 아이가 서연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저앉으셨어요. 그럼 내가 내 딸을 버린 거야? 아버지가 자책하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딸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컸나 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게 장혜성의 조작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실수로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어요. 장혜성 회장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박성호가 자기 딸도 모르고 살았다니 무책임한 인간 아닌가? 언론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지훈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영 이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언론은 우리를 공격하고 이 모든 게 그 여자들 때문이야. 저는 화가 났어요. 이모님, 왜 자꾸 서연이와 미정 사장님 탓을 해요? 잘못한 건 장혜성 회장인데. 잘못했다고? 지훈아, 현실을 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맞는 말이었어요. 회사 상황은 정말 심각했거든요. 주요 계약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장혜성 회장이 언론사를 동원해서 윤미정 사장님 음식점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영업 허가 위반, 위생 문제, 세금 체납 같은 거짓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훈아, 우리 음식점이 문 닫게 생겼어.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갔어요. 음식점 앞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어요. 윤미정 사장님은 안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30년 동안 일궈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사장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장혜성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지훈아, 우리 같은 서민이 저런 권력자와 어떻게 맞서겠니?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현실의 벽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아버지, 장혜성 회장과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지훈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니? 회사가 위기야.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훈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저는 답답했어요. 아버지마저 포기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집을 떠난다고 했어요. 지훈아, 나 서울을 떠날 거야. 왜? 갑자기? 여기 있으면 너희 가족에게 더 피해만 끼칠 것 같아서.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럼 안 돼. 우리가 남매라는 걸 알았어도 내가 내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지훈아, 그래도 이제 달라졌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연인에서 남매가 된 우리 관계는 정말 복잡했어요. 그래도 떠나지는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서연이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회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비서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를 보니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평생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이시니까요. 아버지,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30년 전에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버지가 자책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지영 이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보, 괜찮아? 지영아, 미안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지영 이모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윤미정 사장님이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지훈아, 내 아버지 상태는 어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많이 약해지셨어요. 사장님이 한참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봐야겠어. 지금 만나시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야. 30년 동안 미뤄온 이야기를. 사장님이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지만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궁금했어요. 30분 뒤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장혜성 회장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아버지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벌가의 숨겨진 딸, 30년 만에 폭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춤을 췄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한계야. 회사 임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혜성 회장의 과거 비리가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거였어요. 누가 고발한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장혜성 회장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쉽게 물러날 리 없었거든요. 며칠 뒤 장혜성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옛 비리를 폭로한 거였어요. 20년 전 부정 입찰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인가요? 병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부는 사실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하지만 지훈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살리려면. 아버지,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실망했어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나 내일 서울 떠날 거야. 서연아. 고마웠어, 지훈아. 비록 연인으로는 끝났지만 좋은 추억이었어. 서연이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서울을 떠난 후 저는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어요. 사랑도 잃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잃었거든요.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평생 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무력해 보이시니 더 안타까웠어요. 아버지,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시작이라. 이 나이에 무엇을 시작하겠니? 아버지가 자조적으로 웃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윤미정 사장님이었어요. 미정이.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사장님도 많이 여위어 보였어요. 성호야, 우리 이제 진짜 이야기해야겠어. 두 분이 거실에 앉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있었어요.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셨어요. 30년 동안 서연이를 혼자 키우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미안해. 성호야, 나도 미안해. 너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었어. 두 분이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정아,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고 혜성이가 온갖 거짓말로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 알아. 이제는 다 알아. 윤미정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호야, 우리가 놓친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연이는 제대로 된 아버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 미정아. 아버지도 울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이 30년 만에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서연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 윤미정 사장님도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며칠 뒤 서연이가 부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는 모두 함께 부산으로 갔어요. 서연이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부르셨어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미안해. 30년 동안 몰라봐서.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 서연이도 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의 첫 만남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부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가족이 다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지훈아, 이상하지? 우리가 남매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네. 서연이가 해변을 걸으며 말했어요. 응.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졌지만 소중한 마음은 여전해. 나도 그래. 연인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너를 아끼게 될 것 같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연인에서 남매로. 서울로 돌아온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장혜성 회장의 비리가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장혜성 회장 구속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아니었지만 정의는 실현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 이모님이 집을 떠나신 거였어요. 지영아, 왜 갑자기?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성호야, 이제 우리 관계도 정리해야 할 때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해. 지영 이모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이 결혼이 사랑 때문은 아니었어. 서로 필요에 의해서였지. 저는 놀랐어요. 지영 이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지영아, 성호야,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해져야 할 때야. 지영 이모님이 떠나신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더 평화로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윤미정 사장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별채의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요. 이래도 되나요? 제가 아버지께 물었을 때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지훈아, 이제는 진짜 가족이잖니. 서연이도 서울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일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지훈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응. 모든 게 달라졌지만 더 좋아진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새로 시작하셨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하게 사업하겠다고 다짐하셨죠. 지훈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도왔어요. 예전처럼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윤미정 사장님은 집 근처의 작은 음식점을 다시 여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도와드렸죠. 미정아, 메뉴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성호야, 당신이 장사를 뭘 알아? 두 분이 투닥거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30년 늦은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 같았거든요. 서연이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고요. 오빠, 이 기획안 어때? 서연이가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은데? 아버지께 보여드려. 우리는 정말 좋은 남매가 되었어요. 연인일 때보다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새로운 사랑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버지,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지훈아, 서연이와의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며칠 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김소희라는 분이었는데 디자인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이사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소희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서연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희 씨와 가까워졌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였어요. 이사님, 오늘 저녁 식사 어떠세요? 소희 씨가 먼저 제안했을 때 저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날 저녁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이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 정말? 어떤 분인데? 서연이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회사 동료야. 디자이너고 정말 밝은 사람이야. 좋겠다, 오빠. 행복해 보여. 서연이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연인에서 남매가 된 우리지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윤미정 사장님도 기뻐하셨어요. 지훈아, 다행이구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성호야, 우리도 새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미정 사장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무슨 뜻이야? 우리도 이제 재혼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표정이셨어요. 미정아, 정말 괜찮겠어?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뭘 망설여? 두 분이 재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왔어요. 아버지와 윤미정 사장님의 재혼식이었어요. 소규모로 치렀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30년 만의 만남이니까요. 성호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 미정아,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놓칠 리 있겠어? 두 분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서연이도 웨딩 드레스를 입고 축하해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축하해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윤미정 사장님 음식점으로 갔어요. 자, 이제 진짜 가족의 맛을 보자. 아버지가 음식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30년 만에 먹어보는 진짜 집밥이네. 성호야, 울지 마. 이제부터는 매일 해줄게.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새어머니가 된 윤미정 사장님, 누나가 된 서연이, 그리고 저. 복잡하고 아픈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 같았어요. 지훈아, 소희 씨는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곧 소개해 줄게. 누나가 마음에 들어 해야 할 텐데.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내 남동생이 선택한 사람인데.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연인이 누나가 되고 아버지가 재혼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서연이에 대한 사랑은 연인에서 가족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소중했거든요. 새로운 사랑인 소희 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이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는 박지훈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윤미정 사장님은 3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서연이는 진짜 아버지를 찾았고,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때로는 운명이 잔혹할 수도 있지만, 끝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걸 뒤로하고 앞만 보고 나아갈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